네,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의 주제는 심장팍막질환의 수술입니다. 이번 강의는요, 박표원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표원 교수님은 성균관대 의대교수, 삼성서울병원 심장외과 과장 겸 심장혈관센터 신부전 판막질환 팀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심장 판막수술, 선천성 심장질환, 심장이식수술 등에 대해 진료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에 전은석 교수님께서 아주 쉽게 좋은 강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맡은 제목은 많은 부분이 심장 판막에 대한 수술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되고 그래서 실제 이 심장 질환을 갖고 계신 분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일반 상식적으로 이렇게 들으시는 분은 조금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심장의 구조와 기능, 전은석 선생님께서 대부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판막 질환의 원인과 진단, 많은 부분이 겹치는데 저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심장 판막 수술에 관해서 성형 수술하는 것, 판막을 새로운 판막으로 가는 치환 수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분이 많은데 항응고제는 이 피를 묽게 하는 약인데 심장 질환뿐 아니라 뇌혈관 질환 그리고 정맥의 혈류에 혈전이 생기거나 아주 많은 분들이 이 항응고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희가 많은 환자분을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과 치료할 때 문제점, 심내막염, 심부전 수술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심장의 외부 구조에서 보면 심장의 외부 구조랑 엑스레이랑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의 어느 부분이 커져 있는가에 따라서 엑스레이의 고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커져 있게 됩니다. 쭉 오른쪽에 이쪽에 심장이 커져 있다면 우심방 또는 뒤쪽에 우심방 뒤에 있는 좌심방이 많이 늘어나면 엑스레이는 음영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어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 아래쪽으로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좌심실이 많이 커져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심장의 판막은 4개의 판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 판막이라는 데랑 폐동맥 판막 그리고 대동맥 판막, 승모 판막이 있습니다. 판막이 4개인데 심장이 아까 들으셨겠지만 왼쪽 좌심실, 우심실 2개의 심실이 있으면서 수축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 심실에 2개의 판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모 판막, 삼천 판막은 아래쪽에 이 복잡한 낙하산 줄 같은 것이 매달려 있습니다. 판막에. 그러나 폐동맥 판막, 대동맥 판막은 그런 줄이 없이 정말 펌프에 달려있는 밸브처럼 피가 한쪽 방향으로만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승모 판막, 삼천 판막에 이런 그 판막이 망가지는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판막 질환의 원인도 아까 간단히 들으셨는데 류마티성 판막 질환이라고 해서 어렸을 때 그 다음 슬라이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이 그런 관절염을 앓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20년, 30년 후에 이제 생기는 건데 이거는 염증으로 인해서 나중에 장기간에 걸쳐서 그런 게 나중에 그 면역 반응에 의해서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막이 수축하면서 쪼그라들어서 판막이 좁아지거나 새거나 이런 폐쇄부전 2가지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퇴행성 판막 질환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 70세, 80세 또는 60세 이렇게 진행함에 따라서
고혈압이 동반되고 여러 가지 심장에 관련되는 그런 병들이 동반되는 상태에서 심장이 부담이 돼가지고 판막이 늘어나거나 또는 심장 기능이 떨어지게 돼가지고 판막이 새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는 안 드리고 있지만 선천성 판막 질환이 또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은 지금 폐동맥 판막이 있고 삼천 판막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는 대동맥 판막, 승모 판막이 가장 그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큰 판막 질환이고 폐동맥 판막은 선천성 판막 질환에서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인에서도 물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날 때부터 있던 병이 어른까지 갖고 가서 폐동맥 판막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하나가 심내막염 환자입니다. 심내막염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심장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그런 것이 치과 치료를 하거나 다른 데 염증이 생겨가지고 상기도 염증이라든지 그런 염증에 의해서 심장이 갑자기 심장에 판막이 망가져가지고 판막 폐쇄 부전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최근에 많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정상적인 사람도 어떤 병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심부전이라든지 대동맥이 늘어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판막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들으셨겠지만 류마티스 열이 류마틱 판막 질환의 원인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의 판막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상기도 간염을 앓고 나서 한참 2 내지 4주 후에 발열, 오한, 발진, 이동, 이 특징적인 것이 관절통이 여러 군데 옮겨가면서 이 아픈 특징이 있어요. 다른 거는 그냥 감기 걸려서 몸살 정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동하는 관절통이 생기고 몸에 발진이 생긴 이런 거가 생겼을 때는 이런 류마틱 열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로 학동기의 나이 5세에서 15세에서 많고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10년, 30년에 걸쳐서 천천히 판막에 이상을 초래해가지고 나중에 류마티스성 판막 질환이 돼가지고 30대, 40대, 50대에 병명이 진행을 해가지고 그때 수술 받거나 약물 치료를 하거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승모 판막에 많이 생기고 여성에서 많습니다. 여성에서. 그리고 판막을 한 군데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이 승모 판막이 많이 망가지고 어떤 때는 대동맥 판막이 조금 그거보다 덜하지만 같이 망가져서 여러 판막에 손상을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에는 이런 병들이 조기에 그 약물 치료를 하고 그래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병을 어떻게 보면 약간 후진국에서 더 많은 병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막이 종류가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승모판, 대동맥, 삼천판, 폐동맥 판막. 그래서 그 각각에 좁아져 있거나 폐쇄 부전이 있거나 그러면 8개의 판막 질환이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좁아져 있으면서 폐쇄 부전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복잡하게 같이 좁아져 있으면서 피도 새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경우가 류마티스성 판막 질환에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승모 판막 협착증이 이건 거의 대부분, 거의 99%가 류마티스성 판막 질환으로 염증에 의해서 좁아지지 다른 원인에 의해서는 좁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폐에 물이 찰 수가 있고 좌심방이 늘어나고 좌심방이 늘어나면서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심방세동은 심방에서 뛰지 못하고 심실만 뛰고 이거는 그냥 뛰는 둥마는 둥 그냥 수축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잘 못 나가고 이쪽에 피가 고여 있게 되니까 이 안에 심장 안에 혈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분은 심장에 호흡곤란이란 지금 들으셨듯이 심장에 관련된 그런 증상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에 있는 혈전이 똑 떨어져 나가서 머리에 가서 뇌졸중이 생기고 한쪽 반신마비가 와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처음 병원을 찾아오는 분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승모판막 협착증이 있고 심방세동이 있다 하는 분은 이런
혈전이 생겨서 이런 중풍에 뇌졸중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높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하시더라도 이 아까 얘기 드린 그 항응고제 약물을 꼭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뇌졸중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혈전 형성이나 뇌경색이 있고 이 증상은 뭐 지금 들으셨듯이 일반적인 심부전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호흡곤란, 두근거림, 피로감. 그래서 이런 이 협착증에 대한 수술은 수술을 할 때가 되면 이 약물 치료하는 거 외에 이 풍선을 넓히는 거 또는 수술로 넓혀주는 거 또 그것이 불가능하면 판막을 갈게 되겠습니다. 다른 판막 질환으로 승모 판막 폐쇄부전이라고 얘기를 들으셨죠. 이건 원인이 퇴행성 질환도 있고 류마티성 질환도 있고 또 심부전 여러 가지 원인에 고혈압이 오래돼 가지고 연세가 많으시고 또는 심장 심근염이라고 심부전 원인도 아까 들으셨죠. 심근염, 심근증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심장이 늘어나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막이 늘어나면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2차적으로 생기는 그런 심장의 판막 병입니다. 그러므로 이 승모 판막 폐쇄부전은 그 원인이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아까 얘기한 승모 판막 협착증에 비해서.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구조도 판막, 인대, 유두근, 뭐 낙하산 줄 같은 게 붙어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이 관상동맥 이상이 있는 협심증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심근경색이 됐다. 그러면 이런 데 혈관이 막혀가지고 피가 잘 안 가면 이런 데가 썩어서 끊어집니다.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심장에 심근에 괴사가 생기면서 심근경색증도 있고 심장 판막도 생기고 동반해서 같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여러 가지 질환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병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흡곤란, 피로감 이런 것 생기고 증상이 폐쇄부전, 그 다음번에 얘기 드린 대동맥 판막 폐쇄부전이나 승모 판막 폐쇄부전이나 증상이 늦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는 환자분이 심장 기능은 떨어져 있지만 환자분이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분들이 잘 지내고 계신데 이 상태에 수술할 건가? 그래도 정기적인 검사를 하시고 심장 기능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하나가 승모 판막 협착증인데 보통은 승모 판막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판막이 3개의 아주 얇은 막으로 되어 있어서 이 두께는 거의 뭐 1mm가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얇은 막이 쉽게 열리는데 나이가 진행을 하거나 또는 선천성으로 이런 3개가 2개로 되는 분이 있습니다. 날 때서부터요. 근데 증상이 없다가 이런 것이 40대, 50대 되면 석회가 딱딱하게 됩니다. 딱딱하게 돼가지고 이런 것이 피가 나오는 게 나오지 못하고 심장에 부담이 되고 그래서 호흡곤란. 특징적인 것이 협심증, 관상동맥의 이상 그런 허혈성 심장병에 나타나는 협심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약물 치료가 잘 되지 않아요. 이건요. 그래서 꼭 조기 증상이 나타나면 수술을 하셔야지 다른 방법의 치료가 없습니다. 연세가 80세 되시더라도 80몇 세 되시 우리나라 분 사실 75세 넘고 그러면 지금 이 나이에 뭐 힘들어서 무슨 수술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정작 증상이 많이 나빠지면 그때 가서 수술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술 좋아지면 왜 진작 수술 안 받았나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셨다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이 대동맥 판막 폐쇄부전인데 류마티성 질환이나 대동맥이 늘어나 있는 여기에 대동맥이 인전 새는 건데 이때는 그 혈압이라는 게 위쪽 혈압, 낮은 혈압, 높은 혈압, 낮은 혈압 두 가지가 있죠. 130에 80 뭐 이렇게 됐는데 정상 120에 60이 되거나 근데 그 아래쪽에 있는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게 50이 되고 60이 되고 위쪽 혈압은 올라가고 150에 그래서 혈압이 60이거나 150에 50. 아주 맥박의 말초의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피가 새기 때문에 그 아래쪽에 압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떨어진 게 더 심하면 심할수록 병이 더 많이 진행돼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비슷한 그런 심부전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삼천 판막 폐쇄부전은 오른쪽에 있는 심장이라고 그랬죠. 우심실에 붙어 있는 건데 대부분이 류마티성 판막 질환이고 이런 류마티성 판막 질환이 왼쪽에 있는 심장 그 판막, 승모 판막, 대동맥 판막에 병변이 있다가 심장의 병이 진행을 하면 그때 가서 나타나는 경우가 2차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복수가 차거나 폐에 물이 차는 것보다도 복수가 차거나 늑막에 물이 차거나 이런 팔다리가 붓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 판막의 진단은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엑스레이 얘기 들으셨을 것 같아서 간단히 넘어가면 심장이 정상이면 아주 작게 나와 있는데 심장이 이렇게 커져 있고 엑스레이에서 어느 심장이 이쪽이 커져 있으면 뭐 우심방이 커져 있다. 또 뒤쪽에 있는 게 좌심방이 커져 있다. 아래쪽에 심장이 커져 있다. 이렇게. 어떤 경우는 심하게 커져 있으면 심장이 이만큼 거의 흉곽내를 다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커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흉부 엑스선 사진을 보면 심장의 크기라든지 폐에 물이 찼나 폐부종이 있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오른쪽 심장에 심부전이 생긴 늑막에 물이 찼나 이런 그런 소견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심전도는 맥박이 빠르고 느리고 그리고 승모판막 협착증에서 아까 심방세동이라는 게 생긴다고 그랬죠. 그런 부정맥도 진단을 할 수가 있고 또 관산동맥도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검사가 판막질환에서는 심장 초음파 검사입니다. 이 검사만 하면 대부분은 수술을 외래에서 이 검사를 하게 되면 수술을 병이 얼만큼 진행되고 지금 약물치료가 필요한지 약물치료의 단계가 지나서 어떤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지 다른 시술이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거의 대부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더 검사는 다른 동반된 병에 대한 그런 진단하기 위해서지 심장 초음파 검사가 가장 중요하고 수술 후에도 그런 병이 진행하거나 또는 새로운 게 나타나거나 또는 옛날에 수술한 게 잘 유지되고 있나 이런 걸 판정하는데 아주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게 의료보험에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이 고가 비용이죠. 10몇만 원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심장 수축 기능이랑 심장이 커져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판막이 좁아져 있거나 새거나 그러면 새는 게 어느 정도 새는가? 그게 심하게 새는가, 조금 새는가, 좁아져 있는 게 좁아져 있는 범위가 아주 심하게 했나? 다른데 거기뿐 아니라 다른 판막도 이상이 있는지, 그다음에 수술을 언제쯤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저희가 수술할 때는 항상 이런 초음파 기계를 수술하고는 상태에서 확인을 해요. 심장 판막 수술은 잘 됐고 못 됐고를 수술장에서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100%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장에서 초음파 기계가 수술장에 있고 그 식도로 해서 검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사진을 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검사가 운동 부하 검사인데 이거는 이 헬스클럽에 있는 거에 비슷한 거지만 이 얼마큼 산소를 쓰고 그 특수한 장치를 부착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능력을 평가를 하는데 아까는 어떤 분이 테니스 치고 잘 지내신다는데 어떤 분들은 그거 못하고 일상생활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객관적인 그런 증거가 없어요. 그 환자마다 어떤 사람은 수술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비교적 잘 지냅니다 하는데 실제 지하철 계단 다 올라가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면전에 비해서 조금씩 심해졌는데 그게 나이 때문에 그런지 몸무게가 늘어서 그런지 심장병이 실제 진행을 해서 그런지 그런 거에 대한 자신감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환자분이 얘기를 할 때 부정확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수술 병을 좀 더 약물 치료했으면 해서 그렇게 피하려고 얘기하시는 분들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그런 결과를 얻으려면 환자분이 여기 검사를 하면서 운동을 해서 실제 운동하는 능력이 얼마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가 그런 거를 측정을 해가지고 수술 시기를 결정하고 어떤 경우 아주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심장 이식 수술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결정도 이런 수치를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수술 시기를 결정한다는 거 말씀드렸고 수술하고 나서는 얼마나 좋아졌고 또 수술하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의 어떤 운동을 해도 되는가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아주 특수한 검사로 MRI, CT 이런 것이 있는데 심장 기능을 특수하게 심장 기능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그쪽을 하는 게 있고 구조적으로 지금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심장이 어느 심장이 커져 있고 어디에 어느 쪽으로 좀 더 많이 있고 어느 혈관은 좀 작고 뭐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검사가 특수한 정밀 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입원해서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근데 관상동맥 조영술은 심장 판막 질환인 분이 젊은 분인 경우는 저희가 검사를 하지 않지만 연세가 여기 아래에 적혀 있는 것처럼 남자가 40세 내지 45세. 왜냐하면 그 협심증이나 관상동맥 질환은 나이가 드시면 전혀 증상이 없이 저희가 심장 판막 질환이다 해서 입원하신 분들 그냥 체크하기 위해서 전혀 증상이 없어가지고 체크하는 분에서도 심장이 조금씩 좁아져 있고 어떤 경우는 증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관상동맥에 좁아져 있는 부분을 바이패스하는 회로술이라고 하는데 그 옆을 새로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도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 음식 문화가 점점 선진화되고 콜레스테롤치 높고 운동 그런 양이 적고 그런 게 관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므로 이제 남자 환자분에서는 좀 더 나이가 젊은 분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좀 내려갔습니다. 전에는 45세, 50세 이상 검사했는데 최근에는 40대에서도 이런 병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여자분은 조금 길게 잡고요. 그래서 심장 판막의 치료는 여러 약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부전의 치료는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약물 치료하고 4가지 중재술이 있고 판막 수술인데 성형수술하거나 치환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풍선, 경피적으로 이렇게 풍선으로 하는 얘기를 잠깐 아까 전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환자분이 정밀검사실에 가가지고 내과 선생님이 합니다. 흉부외과 심장수술하는 선생님이 안 하고 내과 선생님이 해서 이 사타구니에 있는 혈관을 통해 가지고 관을 집어넣어 가지고 심장에다 좁은 부위를 통해 가지고 여기 벽을 뚫고 들어가서 좁은 부위로 지나서 한쪽 풍선을 크게 해요. 크게 한 다음에 잡아당기면 좁은 부위에 딱 걸려서 그 아래쪽에 풍선을 확장을 시키면 중간에 있는 이렇게 된 게 압력을 주면 여기가 찢어집니다. 그래서 좁아져 있는 것을 확장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게 평생 갈 수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10년 이상 이렇게 하면 수술 안 받고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으니까 증상 좋아지고 그러면 수술하는 걸 훨씬 더 늦출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안 받을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막 수술 받는 이유를 보면 증상이 있어서 그러니까 호흡곤란이 있고 환자분들이 걷질 못하고 밤에 똑바로 누워서 못 주무시고 이런 신부전의 증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수술을 받거나 또는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본인은 환자분은 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수술해 가지고 심장 기능을 정상에 가깝게 회복시켜야지나 그분이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정맥이 있으면 부정맥을 없애는 수술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뇌졸중을 예방하는 목적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 수술하는 시기가 중요한 것은 성형수술을 할 때 성형수술이라는 것은 자기의 판막이 남아있고 판막을 치환한다는 건 자기 판막을 드러내고 새로운 인공 판막으로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형수술 할 경우에는 항원고제 사용하는 가능성이 적습니다. 부정맥이 있을 경우도 있고 없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기 수술하는 경향이 있고 판막을 가는 경우는 너무 일찍 받으면 항원고제를 인공 판막이면 항원고제 사용하는 것이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고 너무 늦게 수술 받으면 심장 기능이 많이 악화된 다음에 수술 받기 때문에 정상까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판막 수술을 하는 시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 판막의 종류, 어느 쪽 판막이냐. CG는 많이 세지만
전혀 증상이 없고 심장에 부담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계속해서 그냥 관찰하고 검사만 하고 수술 안 하고 약물 치료만 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증상이 어느 정도 있는가, 그 다음에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가, 여기까지 한 얘기입니다. 수술의 종류, 그 다음에 항응고제를 먹어야 되는가 마는가. 아까도 어떤 분이 잠깐 저한테 얘기를 물어보셨는데 항응고제를 잡수는 분인데 이 항응고제 잡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항응고제가 금기사항인지, 그러니까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의 판막병이 갖고 있는데 애는 가져야 되는 젊은 여성이다. 이러면 이제 항응고제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의 그런 수술 방법을 택해야죠. 그래서 환자의 나이, 동반된 다른 질환 이런 걸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수술 시기라든지 수술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의 판막 성형 수술은 승모 판막 폐쇄 부전, 아까 얘기 드렸던 그 판막이 새는 거, 그런 퇴행성 판막은 80 내지 90%가 가능해요. 이 퇴행성이라는 거는 정상적인 판막이 작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혈압이 높거나 판막이 좀 늘어나 있거나 어느 순간에 그림처럼 끊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판막 부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다가 그게 끊어지면서 갑자기 판막이 많이 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판막 부위가 비교적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형수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류마티성 판막 질환은 어렸을 때 병을 앓고 그게 10년, 20년 지나서 진행하고 좁아져 있는 경우가 많고 두꺼워져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이 어떤 경우는 새는 경우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판막 성형수술을 하지만 두꺼워져 있는 게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승모 판막 폐쇄 부전이라든지 이런 그 성형수술을 할 때 장기 성적은 위에 있는 퇴행성 판막에 비해서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판막 성형술이 당장 항응고제 안 먹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재수술의 빈도가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까지 환자분이 자신의 고쳐 써서 쓰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냐, 10년, 20년 이렇게 쓸 수 있다면 뭐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승모 판막 협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풍선으로 하거나 또는 수술장에서 우리가 좁아져 있는 부분을 넓혀주기도 합니다. 대동맥 판막 폐쇄 부전도 판막의 그 망가진 부분이 판막 자체는 괜찮으면 이제 성형수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모 판막 협착이나 폐쇄 부전이 동반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성형수술이 가능성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대동맥 판막은 아까 저희 비디오를 한번 보면 아시겠지만 판막 성형수술 가능성이 100% 없어요. 이건요. 꼭 수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승모 판막 협착증이 이렇게 이제 좁아져 있는 걸 아래쪽 심장 끝에서 보는 건데 수술장에 저희가 보면 이렇게 좁아져 있고 나머지가 들러붙었어요. 딱딱하고 두꺼워져 있고 본래는 얇은 그런 것이 어디가 어딘지 구분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판막도 넓혀가지고 이렇게 넓히면 정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판막이 환자분이 증상이 거의 못 느낄 정도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판막이 새는 것만 없이 이렇게 잘 넓혀지면 성형수술 하는 게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가 성형수술 할 때 판막의 승모판막 성형수술인데 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막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판막을 이 재발을 방지하고 당장 새는 것을 없애주고 이 늘어난 부분을 줄여주는 그런 목적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런 링이라는 걸 씁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판막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망가진 부위를 줄여주고 뭐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는데 그건 자세히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대신 이런 자신의 판막이 있고 링이라는 걸 쓰는데 이것도 이물질이기 때문에 항응고제를 어느 정도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영구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술장에서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성형수술 할 때 여러 종류의 그런 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판막은 대부분의 환자가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90% 이상이요. 근데 10년, 15년, 20년 전에 수술 받았던 분들이 류마티성 병 때문에 악화돼가지고 다시 이쪽 판막이 많이 늘어나서 오는 경우는
성형수술도 하지만 많은 경우가 판막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요. 삼천 판막에서도.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마판이라는 그런 증후군에서 키가 크고 팔이 길고 손이 길고 이런 그런 증후군에서 이런 조직들이 좀 약해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대동맥이 늘어나고 이런 거에 수술하는 방법에서 성형수술하는 경우를 저희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늘어난 부분을 잘라내고 아래쪽에 그걸 줄여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판막은 이게 인저혈관으로 늘어난 부분을 잘라내고 인저혈관으로 대치를 하지만 자신의 판막은 그대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항원고제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병이 너무 진행돼서 판막의 자체가 망가져 있고 그 사이가 너무 찢어져 있거나 이렇게 되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인저혈관이랑 판막이랑 붙어 있는 것을 판막에서 시작해서 대동맥 아래 전체를 벤탈 수술이라고 저희 하는데 이렇게 좀 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은 앞에 수술이 더 어렵습니다. 사실 성형수술이에요. 그래서 판막 치환 수술은 이렇게 인공 판막으로 가는 거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조직 판막은 판막의 종류가 제가 말씀드릴 건 이제 판막이 어떤 그러면 판막이 종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판막을 사용을 하는가 고르는가 이런 거가 되겠는데 조직 판막은 동물의 조직으로 되어 있는 거고 소랑 돼지의 조직을 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이건 대부분이 외국에서 아주 하는 좋은 그렇게 좋다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고 우리나라에서 직접 판막을 만들고 그러진 않아요. 일본에서도 직접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쓰는 판막은 없습니다. 아직은 세계적으로 몇 개의 회사만 만들어 가지고 그 회사가 세계적으로 좋다고 인정된 것만 쓰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직 판막은 이런 게 하루에도 수만 번 뛰고 뭐 1년에 뭐 몇십만 번 이렇게 엄청난 일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오래 쓰면 쓸수록 이제 조금씩 망가지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내에서 20년 지나면 판막 변성이 시작돼요. 그리고 항원고제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 승모 판막인 경우에는 65세에서 70세, 대동맥 판막에서는 60 내지 65세. 최근에는 이런 판막의 쓸 수 있는 기능이 20년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나이가 조금 더 내려가고 있어요. 젊은 여성에서 사용을 하고. 그래서 외국의 이런 데이터를 보면 이 대동맥 판막, 승모 판막이랑 아까 나이가 좀 달랐죠. 승모 판막, 대동맥 판막이 조직 판막을 쓰는 나이가 다르는 거는 왜 그러냐면 승모 판막은 심장이 뛸 때 수축기 압력이 판막에 전달돼요. 그러니까 혈압이 130, 140이라면 그 압력으로 판막이 닫히고 대동맥 판막은 압력의 아래쪽에 있는 힘으로 닫혀요. 130에 60이라면 60의 힘으로 닫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가하는 게 그 수축기 압력이 가하는 거랑 이완기 압력이 가는 거랑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압력이 받는 게 이런 스트레스를 적게 받아서 되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맥 판막은 17년 지났는데도 거의 97%가 자기 다시 망가져서 떼어내고 그런 게 없이 잘 쓰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65세 이상. 젊은 사람은 또 뭐가 다르냐면 50세인 분이랑 60세, 70세인 분이랑 40대, 20대인 분. 20대인 분 뭐 놀러도 많이 다니고 조깅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면 운동을 많이 하면 그런 것이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도 오르고 혈압이 뭐 180, 200 되고 맥박은 180 그것도 뭐 200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그거에 따르는 만큼 이제 심장이 그만큼 일도 하고 판막도 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인 경우에는 그거에 따라서 활동하는 거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65세에서 이렇게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60세 정도에도 사용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모 판막은 좀 더 높은 압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요. 14세에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판막들이 새로 나온 것이
심장 수술한 지가 지금 한 40년 될까 말까 40년 뿐이 안 됐고 옛날에 나온 판막은 지금 못 쓰고 또 이렇게 나온 판막이 가장 좋다고 하는 게 결과가 확실하게 증명된 건 이런 판막이 좋다고 하는 게 20년 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이상 더 우리가 좋은 결과를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판막이 최근에도 새로 나왔다고 하지만 최근에 새로 나온 판막이 옛날의 판막에 비해서 20년 이상 테스트했을 때 좋을 거냐 아닐 거냐. 물론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다 하지만 그런 거랑 실제 상황이 20년 지나고 나서 알 수 있는 거는 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판막이 꼭 나왔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거는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판막이 조직 판막 말고 금속 판막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기계적으로는 뭐 평생에 몇 배가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항고제를 복용해야 돼요. 그래서 젊은 연령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동종 판막인데 동종 판막은 다른 사람 생체 판막이에요. 사람의 판막이에요.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 사망하고 나서 곧바로 이제 얼마 하루 내에 기증을 하면 그 판막을 저희가 냉동을 보관해 영하 190도에 보관해 가지고 그 판막을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하는데 이건 구할 수 있는 게 드물기 때문에요. 또 다른 하나가 자기 판막이에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기 판막에 대동맥 판막에 병이 있으면 폐동 정상적인 거 대동맥 판막에 병명이 있을 때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는 자기 폐동맥 판막을 띄어서 이쪽에다 붙이고 이쪽에다는 뭐 다른 동종 판막을 넣든지 다른 판막을 그러니까 병이 하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병이 두 개가 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장점이 애가 어렸을 때는 이 애가 자람에 따라서 이 판막이 자라기 때문에 그게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에 수술합니다. 수술이 어렵고 그러지만 저희는 여기 판막에 사용하는 걸 여기 판막을 드러내 가지고 좀 특수한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 있는 자기 망가진 판막을 떼어내 가지고 그걸 밖에서 수선해 가지고 다시 이쪽에다 써요. 여기다 동종 판막 쓰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거는 저희 수술 비디오를 잠깐 배드리겠습니다. 저건 수술장에 복잡한 그런 장치고 마취기고 여러 가지 혈압, 맥박, 그다음에 산소가 얼만큼 되나 그런 거고 수술장 준비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심장 초음파기가 수술장에 있어요. 그리고 관이 식도를 통해서 들어가서 수술하기 전에도 심장 초음파로 심장 기능이 어디가 나쁘고 수술 끝나고 나서는 환자분이 이 상태 수술 기계 장치가 붙어 있거나 그런 상태에서 심장 수술이 새는 게 다 교정이 됐는지 다른 이상이 없는지 그걸 하겠는데 이건 심장 인공 심폐기입니다. 이게 폐의 역할을 하는 산화기고 그래서 이런 복잡한 기계를 해서 이 초음파로 판막이 움직이는 겁니다. 대동맥 판막이요. 요거는 대동맥 판막을 수술하는 거를 잠깐 배워드리겠습니다. 대동맥 판막. 이게 대동맥을 지금 열고 석회화되어 있는, 딱딱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에요. 약물 치료가 안 된다고 그랬죠? 얼마나 딱딱하냐면 이게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돌덩이처럼 되어 있고 석회화되어 있다는 게 진짜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미세한 기구 갖고는 안 되고 정말 투박한 기구로 잘라줘야지나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쪼가리가 막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이런 쪼가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나중에는 다 저기를 씻고 그런 걸 빼내고 다 그렇게 합니다. 지금 완전 움직이지 않죠, 이게. 딱딱한. 그래서 이걸 떼어내고 나면 거기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런 쪼가리들이 없게 이런 것이 뇌졸중을 유발을 했습니다. 심장수술하고 나서. 그래서 요거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주로 생기기 때문에 인공 판막을 집어넣는데 조직 판막을 사용을 해요. 조직 판막. 요거는 조직 판막을 씻어가지고 지금 대동맥 판막의 위치에다가 이렇게 봉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 판막을 대동맥 위치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딱딱한 거 대신에 이제 판막이 이제 열리니까 환자분이 숨쉬기 편하고 흉통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죠. 요거는 아까 벤탈 수술의 그런 인저혈관이랑 금속 판막이랑 붙어 있는 겁니다. 아까 마반 증후군에서 그런 병이 있는 경우에 한꺼번에 가는 거라고 했죠. 지금은 이 승모 판막, 이게 영어 자막만 가능했기 때문에 이게 죄송합니다. 승모 판막 성형 수술하는 겁니다.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게 낙하산 줄 같은 게 끊어졌어요. 이게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그렇게 밑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위로 올라오지 않는데 지금 이게 끊어져 가지고 덜렁덜렁 해 가지고 피가 위로 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대나 이런 거를 인공적으로 해가 지금 새지 않죠. 수술 끝나고 나서. 그렇지만 지금도 잘 작동하지만 이런 게 재발할 수 있고 또 심을 받고 이렇게 하면 또 늘어나서 판막이 셀 수 있기 때문에 판막 링이라는 걸 집어넣어요. 이거는 이물질이지만 항원고제를 평생 사용하지 않고 한 3개월 정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부분 판막, 승모 판막 링을 삽입을 하는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승모 판막에 이 링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는 게 없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이렇게 테스트 다 하고 또 수술장에서 초음파로 또 확인을 하고 또 다른 하나가 심장에 그 심방세동이라는 게 병이 진행한다면 생긴다고 그랬죠. 심방세동을 정기적으로 그런 생기는 부위를 이런 저희는 이 냉동하는 거 영하 60도 되는 그런 걸로 냉동을 하는 그 술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이 아주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판막이 있었죠. 금속 판막, 조직 판막, 동전 판막. 동전 판막은 사람 거예요. 사실 사망한 사람 거. 그리고 자가 판막은 자기 거. 자기의 폐동맥 판막을 하는데 금속 판막, 조직 판막은 돈 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 그러니까 판막 하나 가격이 35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사실 비쌉니다. 그러니까 하나 가격이 350만 원인데 그걸 보험에서 인정받으면 본인 부담이 20%가 되기 때문에 한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금속 판막 이런 건 동전 판막은 뭐 이건 구할 수가 원한다고 구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크기가 다르고 다 원하는 크기를 따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판막 수명은 자가 판막이 오래 갈 거로 생각을 합니다. 판막 기능은 뭐 비교적 다 괜찮은데 이것이 더 좋은 걸로 돼 있어요. 항원고제를 사용하는 거는 금속 판막은 꼭 사용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안 좋죠. 나머지는 이제 안 쓰고 심내막염 방지하는 거는 자기 판막이나 생체 조직인 게 좀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게 판막이 자랄 수 있냐 없냐 이건 가장 큰 거기 때문에 이 자가 판막은 어린 환자에서 수술한다. 애가 뭐 서너 살뿐이 안 된다. 10살도 안 돼서 큰 판막이 들어갈 수 없다. 이러면 가능한 어떻게든 이 자가 판막으로 수술을 해야죠. 그래서 수술이 어려운 걸 보면 금속 판막, 조직 판막은 비교적 쉽습니다. 동전 판막이 조금 어렵고 자가 판막은 훨씬 어렵고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판막 질환 하나인 거가 두 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환자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자기 판막을 하면 계속 자라고 항원고제 안 쓰고 성장을 할 수 있고 그런 문제 그렇게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서부터 얘기 드릴 거는 심장 수술 받고 나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수술 받고 나서의 일상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상처는 실밥을 한 10일 내지 14일. 입원 기간은 보통 수술하고 나서 7일 내지 열흘, 수술 전에 2, 3일 정도, 총 입원 기간이 한 2주 정도 됩니다. 흉골을 앞쪽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앞쪽의 뼈를 분리를 하고 다시 뼈를 봉합을 합니다. 그래서 심장 수술 받은 사람은 엑스레이 찍으면 거기에 철사가 봉합한 철사가 배요. 대부분. 그래서 그 뼈가 붙는 데는 한 6주 정도가 걸려요. 무거운 물건 들지 말고 목욕 이런 거는 처음에 뭐 좀 지나면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운동은 너무 역기를 든다든지 이런 거는 별로 안 좋고 가볍게 오래 걷고 이런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운전은 4주 후에 하고 임신은 상고제를 사용하는 게 와파린이라는 게 태아의 기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가 될 사람한테는 피하죠.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합니다. 그리고 음식은 신부전이 있으면 저 음식을 하고 항고제랑 관련된 음식은 주의를 해야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동맥경화성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예방을 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을 병이 있는 사람이 그걸 약을 먹으면 좀 더 이 대동맥 협착증이 진행이 좀 늦어지지 않냐? 거의 같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그리고 항원고제는 와파린이라는 건데 지금 이런 비타민 K의 작용을 억제해서 술 24시간 지나서 효과 나고 이틀째 최대 효과 나타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와파린이라는 게 분홍색약이랑 흰색약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용량을 잘못 먹으면 많이 먹으면 출혈을 할 수 있고 적게 먹으면 효과가 없고 그러면 혈전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이 항원고제에 대한 교육은 철저하게 합니다. 이건요. 그래서 와파린을 복용하는 대상자가 금속판막은 영구적으로 사용하고 조직판막은 수술 후 3개월 정도, 판막링은 수술 후 3개월, 심방세동이 동반되거나 뇌혈관 질환이 동반되어 있으면 어차피 항원고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근데 수술하고 나서 이게 정상으로 됐다. 저희 한 90%에서 85%에서 90%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그러더라도 항원고제를 사용하는 분도 있고 일부는 사용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원고제 검사는 혈액을 채취해서 하는 검사고 그 INR이라는 수치를 해요. 지금 뭐 여기 계신 분 중에 일부분은 항원고제를 잡수는 분도 계실 거로 생각되는데 뭐 정상이 뭐 1로 했을 때 2 내지 3 사이를 유지한다 이런 그런 판막의 위치에 따라서 그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원고제가 많이 사용을 하면 출혈의 위험도가 있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항원고제가 사용해서 보통 물게 됐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 조금만 부딪히더라도 멍이 잘 들고 눈에 핏발이 쓰고 또는 잇몸 질환이 없는데 양추질하면 금세 잇몸에서 피가 나고 어떤 경우에는 뭐 대변에 피가 나온다든지 소변에 피가 나오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잡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다행히 그런 증상이 있으면서 이게 알 수 있으면 병원에 일찍 오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증상 없이 잘못 될 수가 아주 드물게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항원고제는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잡수고 검사를 하시고 정기적인 그런 지침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잡수시면 바깥으로 나타나는 게 없어요. 환자분이 인공판막을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안 잡수시고 반년 1년 동안 계속 안 잡수시고 나중에 오신 분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잘 지낸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에서 혈전이 생길 위험도가 다른 사람에서 몇 배 증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항원고제를 꼭 잡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혈전이 수술하고 나서 첫 한 달, 6개월째 조금 더 그런 위험도가 높고 6개월 지나면 이제 인공판막이 이렇게 자기 조직으로 둘러싸이기 때문에 혈전 생길 위험도가 떨어져요. 사실 그런 분들은 되게 몇 년 지나고 나서 안 잡수더라도 잘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정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와파린 복용할 때 영향 주는 게 나이가 많으시면 적게 잡수게 되고 몸무게가 많으면 또 많이 잡수게 됩니다. 음식 섭취량이 갑자기 많아지면 양이 늘어나고 술 많이 드시면 이게 수치가 변화돼요. 그리고 스트레스 있어도 간 기능이 떨어지고 뭐 다른 것 때문에 이 항원고제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상을 당해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거나 이런 분들이 그냥 스트레스 있고 가까운 분이 돌아가셔서 식사도 못 하고 그러면 검사가 확 바뀌어요. 그런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 건. 간 질환이 있거나 다른 약물을 복용하시거나 비타민이 많은 음식을 복용하면 또 다르고 한약, 건강식품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비타민 K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항원고제 효과가 떨어져요. 자세한 내용은 그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양배추, 상추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항원고 수치를 변화시키는 음식은 한약들 어떤 성분이 몰리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아주 들쭉날쭉해요. 한약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삼, 홍삼 이런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어쩌다 먹는 건 상관없는데 대개 이런 것들이 계속 장복을 하시거든요. 매일 아침에 인삼 한 달 동안 먹든지 몇 달을 잡수시든지 홍삼 뭐 또 대추차가 누가 좋다. 특히 술 직후에는 여러 가지 뭐 가족들이 뭐가 좋다고 그러니까 이 약 이것도 잡숴 보시고 저것도 잡숴 하면서
많이들 갖고 와가지고 뭐 동충하초, 뭐 버섯, 뭐 이런 것들 특히 이런 것들이 피 검사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외래에서 검사를 자주 처음에 하지 않으면 환자분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환자분이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거를 계속해서 잡수시거나 이럴 때는 담당하시는 선생님이랑 상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녹즙, 콩비, 청국장. 어느 분들은 갑자기 청국장 한 달 내내 먹었더니 피검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피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한 음식을 계속해서 많이 먹으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일정하게 잡수셔야 되고 일정한 식사 습관을 지키고 검사는 정해진 시간대에 하고 출혈의 징후가 있으면 일찍 연락을 하시고 건강 보조식품을 피하고 임신할 때는 상의하셔야지.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는 또 꼭 상의해야 됩니다. 또 여유분의 이제 항원고제를 상황이 어떻게 될지 외래 못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여유분의 항원고제를 꼭 갖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약물은 심장 수술하고 나서 약물은 대개 3, 6개월간은 대부분 사용해요. 환자분이 상태가 좋고 고혈압도 없고 고지혈증도 없고 이런 분들은 약을 끊게 되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뭐 당뇨병이 있든지 당뇨약을 잡수신다든지 고지혈증이 있어서 그런 거 낮추는 약을 잡수신다든지 또는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을 여러 종류 잡수는지 그러니까 약을 잡수는 경우가 계속해서 잡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장 수술을 했다고 해서 그런 약을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약을 줄이고 안 잡술 수 있지만 본래 가지고 있던 병이 있으면 약을 계속 잡수는 것이 심장병을 약화되지 않고 재발도 방지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 복용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치과 치료인데 심내막염 예방을 위해서 치과 치료를 할 때 여러 항생제를 먹고 항원고제를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감염성 심내막염은 심장병이 없는 사람도 주의를 해야 되고 정상적인 사람 그런 사람도 한 원인 아무것도 병이 없는데 반 정도가 저희가 감염성 심내막염 때문에 저희 병원 찾아온 사람 조사해 보니까 반 정도가 심장병이 없어요.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상에서도 심내막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난데없이 갑자기 고혈이 생기고 심장 판막은 망가지고 심부전에 갑자기 빠져서 응급수술을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심내막염 예방할 때는 이런 암피실린 계통의 약을 사용하고 치과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야죠. 근데 치과 치료할 때 꼭 필요하냐? 그러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봉이 빠져서 뭐 간단한 치료를 한다, 봉합살을 뺀다, 신경치료 간다, 이럴 때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피가 나는 경우, 발치, 잇몸치료, 인공치아, 교정기를 해서 잇몸이 다칠 수가 있다. 이러면 약을 심내막염 예방약을 잡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치과 치료 시에 항원고제 저희가 심장 수술을 받고 항원고제를 사용하는 분들한테는 치과 치료할 때 이틀 내지 또는 3일 정도 끊고 치과 치료 받고 또 일부는 보충을 하라고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저희가 2004년도에 저희 병원에서 심장 판막 수술 227명을 수술했는데요. 성형 수술이 18명, 일부 중복되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승모 판막 성형 수술 80명, 대동맥 판막 41명, 승모 판막 치환 수술. 그러니까 어떤 대동맥 판막을 갈아주고 승모 판막 성형 수술을 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판막이 같이 수술한 분도 있고 재수술한 사람이 17명, 심내막염 수술한 사람이 23명. 굉장히 많죠. 23명이 이런 게 선천심장병이 있던 사람도 있고 후천성 심장병인 분도 있고 그런 병 전혀 없이 부정맥 수술 74명 했습니다. 저희 다행히 작년에는 처음으로 이 수를 사망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1명, 2명 정도 있으셔서 한 0.몇 %의 사망률이었었는데 작년에 없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